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10명 상원 의원들과 오늘 만납니다. 경기 부양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인데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개인 지원금과 실업수당 액수를 줄이는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미국 각 지역 공립학교가 오늘부터 오픈하기 시작했지만 과반수 이상의 교사는 바이러스 관련 안전에 회의감을 품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원 탄핵 재판 변호인 5명이 모두 그만뒀고 2명이 새로 정해졌습니다. 한 명은 코미디언 빌 커스비의 변호인이었고 또 다른 한 명은 모든 마피아 보스를 변호했다고 자부하는 변호사입니다. 의사당 난입 사건의 주체는 조직부터 자금 지원까지 백악관이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코틀랜드 의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리졸트에 대해 조사할지를 결정할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일어나지 못할 일들이 미얀마와 러시아에서 발생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지난 11월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증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민간 정부 정치인을 내쫓았습니다. 1년 동안 군이 통치할 것이라는 계엄령,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독살 시도에서 살아난 재야 인사 석방을 요구하는 민주화 시위가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재야 인사 부인을 포함해 수천 명을 체포한 강경 진압이 통하지 않자 푸틴 대통령이 역풍을 맞을 태세입니다. 지난 한 주일 주식시장 큰 손에 큰 돈을 잃게 하고 게임 소매업소 체인 게임스탑 주가를 상상 초월 가격으로 올려놓았던 개미군단이 오늘도 게임스탑 주식값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시위에서부터 주식시장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예입니다. 가수 토니 베넷이 알츠하이머 환자라고 부인이 밝혔습니다. 의사는 토니 베넷의 알츠하이머는 많은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희망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직은 지금 백악관에서 공화당 정치인 10명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났다는 보도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두 가지로 중요합니다. 하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바로 이제 야당 지도자들과 만난다는 것. 이것이 바이든 새 대통령의 단합을 늘 얘기를 했었던 것을 말하고, 물론 공화당에서도 그 같은 손짓에 화답을 했다는 뜻에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오늘 만나는 공화당의 10명 의원들과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은 경기 부양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어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그 같은 돈 쓰는 것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인데, 그 돈 쓰는 것에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해당이 되는 $1,400와 실업수당, 바이든 대통령은 $400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에서 초점이 맞춰집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제안한 안이 좀 전에 이제 자세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먼저 첫 번째 의미인 공화당 의원들과 새로운 대통령의 만남, 그것도 좀 규모가 큰 편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때는 몇 명 의원, 맥시멈 한 5명 정도 의원들과 여당인 대통령이 만나는데 이번에는 10명 의원입니다. 그리고 이 10명 가운데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대표는 이번에 여자가 있습니다. 메이니 지역구인 수잔 콜린스 의원이 대표로 해서 미 럼니까지 포함을 해서 10명이 이제 편지를 썼어요. 어제 비가 오는 날. 로스앤젤레스는요, 약간의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모든 일을 공화당과 화합을 하려고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감사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번에 제안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웰컴 하면서 백악관에 이 10명 모두 오십시오 하고 초대를 해서 오늘 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요, 공화당 의원들이 제안한 액수는 6,180억 달러.
1조 9천억 달러의 3분의 1이 조금 안 되죠. 그러면 이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이 돈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분배를 하는가? 완전히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완전히 다른 부분도 있고 뭐 좀 중간 정도 이제 여기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1조 9천억 달러가 전부 공화당에 의해서 찬성 소리가 나오진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책정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분의 1도 지금 안 되는 안을 가지고 왔어요. 동의하는 것은 1,600억 달러 백신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백신에 해당되는 거예요. 접종하고 테스트하고 치료하고 의료기구를 사는 거. 이것 오케이. 그리고 이제 역시 백투스쿨 기금. 백투스쿨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4월까지 공립학교를 전부 문을 열기를 원하고 있으니까 그러려면 학교에도 의료기구도 주고 마스크도 주고 해야지 되잖아요. 그 기금으로 200억 달러 오케이. 여긴 완전 동의입니다. 동의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난번에 600달러 받았고 그것을 이제 2,000달러로 채우기 위해서 1,400억 달러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겁니다. 수입을 연간 수입을 한 명으로 할 때는 7만 5천 달러, 부부는 15만 달러. 그런데 이제 부부가 아닌 경우에 이제 한 사람이 혼자 벌 때는 11만 5천 달러. 그래서 이 7만 5천 달러에서 11만 5천 달러 그 사이까지 얼마에 얼마를 줄인다 해서 이런 분들은 1,400달러보다는 적게 받으시겠죠. 오히려 7만 5천 달러보다 더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모자를 거기에 딱 씌워놨는데 공화당 의원들이 가지고 온 안은 1,400달러가 아니라 그럼 몇 퍼센트 빠지는 건가요? 40% 줄어들었네요. 1,000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대신에 공화당에서는 수입을 우리가 달리 잡자 해서 수입도 달리 잡자 하니까 덜 받고 액수도 덜 받고 숫자도 더 적은 사람이 아마 받게 되는 거죠. 공화당 안대로 간다면. 그래서 1,000달러인데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연수입 7만 5천 달러 최고 정해놓은 것을 4만 달러로 정해놨고요. 그리고는 4만 달러인데 5만 달러까지는 주기는 준다는 겁니다. 주기는 주는데 대신에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는 조금 덜 주는 거죠. 부부일 때도 그러니까 모자 딱 씌워 넣는 게 10만 달러. 바이든 대통령은 15만 달러였는데 10만 달러 해서 1,000달러씩을 주는데 수입을 조금 적게 버는 사람들 7만 5천 달러가 아니라 최고 최고 바이든 대통령은 11만 5천 달러, 지금 공화당 안은 5만 달러, 기본적으로는 4만 달러, 바이든 대통령은 7만 5천 달러 이렇게 돼 있죠. 부부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15만 달러, 공화당은 부부 최고 10만 달러로 돼 있는 겁니다. 실업수당도 바이든 대통령이 원한 것보다 공화당이 가지고 온 안이 적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주일에 400달러씩 9월 달까지를 지급하자라고 했고 공화당은 일주일에 300달러로 줄여서 그것을 6월까지로 3개월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한 번 지급하는 것과 실업수당에 대한 지금 액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죠. 그 밖에 이제 공화당 안은 스몰 비즈니스에 500억 달러 정도를 지원을 하자. 전체적으로 한 3분의 1도 안 되니까 이것도 많이 줄어든 액수죠. 차일드 케어와 학교에 또 다른 명목으로 지급하는 거. 그리고 아예 바이든 대통령은 원했지만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원치 않는 게 있습니다. 공화당은 지난번에 1차, 2차 때 경기부양책 그때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똑같이 주정부와 로컬 정부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게 한다는 거긴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관심이 또 많으시겠죠. 바이든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15달러로 하는 것을 이 경기부양책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아마 이것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이니까요. 연방 최저임금을.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지금 최저임금이 15달러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예 공화당은 아예 없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 전문가들은 대체적인 경제 전문가들은 액수가 큰 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액수가 너무 작은 게 문제다. 그것도 빨리 해야지 된다는 게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대통령의 안이 그대로 통과될 리는 원래 없었고, 당연히 이제 오늘 그 서로 회의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1조 9천억 달러도 아닐 것이고, 그리고 공화당이 지금 가지고 온 6,160억 달러도 아니고, 그 사이 어디에선가 합의가 되겠죠. 합의가 된다면.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참 지금 난감한 상태예요. 단합을 하겠다. 그 공화당에 당연히 아웃리치 하겠다 하고 아웃리치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 케이스에 미국이 이제 법이 적용되는 그런 그 케이스가 굉장히 그 의사당 안에서도 많기 때문에요. 이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이 케이스는 과반수가 통과되면 뭐 예산 어떤 특정한 그것을 적용을 해서 과반, 상원에서 과반이 지지를 하면 그 바이든 안대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은 바이든 현 대통령, 신임 대통령에게 많이 달려있는 거죠. 공화당과 협상을 해서 이것을 조금 그 본인이 원하는 것보다 줄이고 공화당이 또 그것보다 높여주기를 하느냐, 그렇게 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어차피 특별한 것을 적용을 해서 우리가 이 대통령이 원하는 것 할 수 있잖아 하고 밀어붙일 것인가. 그렇게 밀어붙일 때는 화합한다더니 첫 번째 안부터 이건 화합이 아니잖아 라는 화살을 맞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지 않자니 밀어붙이자니 또 반대에 그런 그 화살을 맞을 수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바이든 그 현 대통령이 뭐 솔로몬의 지혜가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도 또 하나는 이제 그 10명의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 뭐 부분적으로 지금 바이든 안을 지지할 수도 있고요. 내세우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10명 의원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리자 머코스키, 늘 이름이 많이 들려줬던 사람들이에요. 알래스카, 수잔 콜린스가 대표고요. 메인주, 그리고 이제 미 럼니까지는 잘 알려졌는데, 그 다음에는 지역을 보면은 굉장한 그 레드 스테이트 출신의 상원 의원도 있거든요. 루이지아나, 오하이오, 뭐 그리고 웨스트 버지니아, 인디아나, 캔사스,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전부 뭐 거의 그 레드 스테이트 주이네요. 물론 이 가운데서 바이든 그 대통령이 지난번 선거에서 이긴 곳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거 10명도 이제 서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역의 성향도 다르지만 뭐 상원은 특히 하원보다 어른이니까 이렇게 10명이 합의를 해서 대통령과 대화를 하자 하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오늘 안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시카고 교육구도 오픈을 하고, 시카고뿐만이 아니라 미네소타주의 미니아폴리스는 아니고요. 미니아폴리스는 다음 주 월요일에 공립학교 오픈하는데, 그 세인트 폴 지역도 공립학교가 지금 킨더가든에서부터 12학년까지 오픈을 하는데, 그렇게 보면은 지난해 3월 이후에 처음으로 10개월 만에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나머지는 조금 있다가 학교를 오픈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미네소타가 이게 또 주지사가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노조의 한 그 미네소타 지역의 경우요, 90% 이상이 지금 학교를 오픈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네 하고 회의감을 품고 있답니다. 시카고 교육구의 교사들과 비슷하죠. 시카고 교육구의 교사들은 우리는 뭐 파업을 하겠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또 그것도 뉴스 나와 보면은 알겠고요. 그런데 이것도 두 가지에서 중요한데, 첫 번째는 교사들이 안전을 생각한다는 것은 물론 본인의 안전과 학생의 안전도 생각하지만 뭐 자녀를 키우는 교사들도 있고요. 그보다도 교사들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부모 안 계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이 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교사들도 있을 테고, 뭐 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그런 허약한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약한 가족,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만약에 학교에 가서 바이러스에 걸려서 나는 괜찮다 하더라도 그 옮기는 것을 굉장히 그 교사들이 지금 걱정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문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백악관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태스크가 오늘 아침에도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을 짧게 해요. 그런데 오늘 브리핑한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얘기하기를 지금 그 오버 더 카운터에서 그러니까 쉽게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기구 있죠. 그 테스트 기구가 정확도가 95%는 된다. 그러니까 원하면은 그런 테스트 기구를 사서 테스트해봐도 된다. 더군다나 좋은 것은 이 같은 테스트 기구의 결과는 아주 쉽게 그 테스트를 본인이 해서 15분 만에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95%가 정확도가 있다고 하니까 그 점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오늘 나온 굿 뉴스입니다. 잠시 뒤에도 이제 오래된 것 같아요. 새로운 행정부 들어온 지 2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바뀌는 점이 있고 아직까지는 또 그 트럼프 그 전 대통령이 다음 주에 상원에서 일단 탄핵 재판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는 공화당 이런 모습들도 결국은 이제 미국의 미래를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 그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탄핵 재판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2월 9일이죠. 시작이 될 텐데 금방 끝날 겁니다. 변호인이 금요일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임하고 말았어요.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추천을 했다는 정치인 전문 변호인이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케미스트리가 맞지 않았다고 하고 전략이 다르다는 거죠. 이 그 변호인은 뭔가 좀 법에 맞게 그렇게 변호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끝까지 이제 주장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물러났어요. 예, 버치 바워 변호사가. 그런데 이제 이분이 대표 변호사고 5명이 있었거든요. 5명이 전부 그 사임을 했는데 스티브 배넌이 요즘 그 대통령과 자주 접촉을 하거든요. 처음에 백악관의 수석 전략가였고 지금은 이제 기소됐는데 전부 사면해줬죠.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벽 쌓는다고 기금 모았는데 그 기금을 뭐 개인 용도로 썼다고 하는 그 스티브 배넌이 대통령에게 당신이 제일 잘해요. 스스로 변호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또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지금 공화당 상원에서 나를 탄핵시키지 않을 거잖아. 근데 왜 이렇게 큰 돈을 쓰지? 하는 생각도 있대요. 백악관에서의 대통령 주변의 변호인은 스티브 배넌과는 반대적인 그래도 변호팀이 있어야지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 2명을 선임을 했습니다. 줄리아니가 하고 싶었대요. 루도프 줄리아니가 하고 싶어 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지금 이 모든 탄핵이 이번에는 의사당 사건과 연관이 된 거잖아요. 그 의사당에서 의사당 난입, 폭동 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대통령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것이 탄핵 요건이 돼서 다음엔 다시는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해야지 된다 하는 건데 그날 그 자리에 루디 줄리아니도 같이 있었고 같이 저쪽으로 가시오 하고 대통령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본인은 그럼 증인으로 나와야지 될지도 모르고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루디 줄리아니는. 그런데 그래서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소송도 걸려 있고요. 이 도미니언 기계 회사에서 13억 달러 그 중상 비방을 했다고 손해배상 소송 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변호사가 데이빗 스숀이라는 제가 이름을 잘 못 읽겠어요. 그리고 브루스 캐스터 주니어 이름이야 뭐 다 개인이 부르는 것에 따라 다르니까 이 2사람인데 어쨌든 한 사람은 펜실베니아 몬고메리 카운티 지방검사 출신인데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한 케이스는 빌 커스비요. 빌 커스비 무슨 성추행 뭐 이런 그런 혐의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뭐 지금이야 뭐 결론이 달라졌습니다만 기각하도록 이끌어내서 굉장히 유명해졌었던 변호사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변호사는 데비 쇼온 변호사가 애틀란타의 변호사인데 그 애틀란타 주이시 타임스 이분 이렇게 모자도 쓰고 다니고 하는 아주 그 엄격한 그 주이시 이 유대교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얘기하기를 뭐 정치인들 그 변호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는 모든 마피아 보스를 미국에 있는 in US 마피아 보스를 내가 다 변호했어 하고 굉장히 그 자랑 비슷하게 한 변호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러시안 마피아, 또 이탈리안 마피아, 또 어디라고 하든가요? 이스라엘 마피아까지 내가 다 변호를 했어. 그리고 제프리 앱스틴도 그 감옥에서 숨지기 전에 이 사람을 만났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지금 2명 그 변호팀에 있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이 보도를 보면은 이게 이제 탄핵 재판 때문에 나오는 건데 뒷부분에 여러분들께 그 미얀마와 미국이 뭐 제가 비교를 하려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데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이 문제들이 정리가 돼야지 뭐 탄핵이다 아니다 결론은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일반인들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뒷날 생각해 보면은 새로 드러난 여러 가지 이메일이라든가 비디오, 소셜미디어 그 포스트 이런 것들을 보니까 원래 1월 6일 날 의사당 난입 사건 처음에는 그게 의사당 난입하려고까지 생각을 전혀 안 했었답니다. 그래서 12월 18일에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고 나서 인증을 했으니까 바이든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당시에 하나 남은 옵션이 1월 6일 바이든 그 선거인단 표를 개표를 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이다 하고 선언하는 그 전에 그날 하루밖에 없었던 겁니다. 펜스보로 뒤집으라고 했는데 끝내 안 뒤집고 뒤집으라고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의사당으로 행군하라 진군하라 한 거잖아요. 행진하라 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를 보니까 처음에 시작은 티파리 멤버 모녀예요. 티파리 가운데서도 이 모녀가 굉장히 강해서 어디 뭐 사진 보면은 거의 장총 들고 다녀요. 아주 긴 총 엄마와 딸이 들고 다니고 하는데 이 엄마와 딸이 주도를 해서 우리가 티파리가 이제 미 전역에 있으니까 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버스를 대절을 해서 워싱턴 DC로 가자. 이렇게 대절을 해서 여러 군데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다들 개인 돈 내고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모녀가 에이미 뭐 크레이머라는 모녀인데요. 엄마가 에이미예요. 가자 해서 그랬는데 그 다음엔 이렇게 티파리 멤버가 한다는 것을 알고는 또 스티브 배넌이 등장을 합니다. 스티브 배넌과 그리고 그 벽에 만드는 사람이요. 이 마이필로우의 CEO 계속 등장을 해요. 마이필로우의 그 CEO도 역시 그 돈을 대고 돈을 조금 대고 그 마이크 린들이죠. 기금을 대고 스티브 배너는 자신이 그 팟캐스트 전쟁방이라는 워룸이라는 팟캐스트를 하잖아요. 전에는 뉴스맥스에서도 이거 방송했었어요. 거기서 계속 1월 6일 날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팍스도 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돈을 모으고 무슨 또 퍼블릭스라는 슈퍼마켓에 상속료도 30만 달러를 내고 사람들 다 버스 타고 갈 수 있도록 이게 예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미국에서 시위할 때 그렇게 많은 사람 안 모이잖아요. 개인 비용 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또 뭐 모든 소셜 미디어에서 전부 쫓겨난 알렉스 존스도 5만 달러를 대고 이렇게 하면서 또 대통령의 큰아들의 여자친구 킴벌리의 주변 인물들, 백악관의 매니저들도 캠페인 매니저요. 다 조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의사당까지 가는 것으로 이게 결정된 것은 총기보호협회도 여기에 많이 갔는데 총기 소지 권리 보호 운동가들도 깜짝 놀랐답니다. 원래 계획에는 의사당까지 행진하는 것이 없었는데 백악관이 스티브 배넌으로 백악관으로 쭉쭉 연결이 되면서 의사당 행군이 으로 간다는 겁니다. 원래 처음 계획할 때는 그 의사당 안에서
바이든이 됐건 어떻게 됐건 그 결과가 개표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래 있던 장소에 의사당까지 행군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로 됐다는 거죠. 백악관이 개입을 한 이후에 이게 대통령이 그 직전에 연설을 했으니까요. 의사당으로 가서 개표하고 있는 동안에 압력을 넣으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갔는데 바이든이 승리했다고 하니까 그 군중 심리가 와 하면서 부수고 들어갔잖아요. 물론 그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캠페인도 끝나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화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매달리고 있죠. 클링 투 트럼프, 그 former president 하는 거죠. 선거가 2년 앞으로 다가온 그 선거에서 아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산불이 유대인들이 우주선에서 레이저 빔으로 쏘아서 일어난 것이라고 하는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을 지지를 하는 거죠. 마조리 그린 의원이 지난 주말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나를 강하게 지지해 하는 말을 하던데 오늘 아침에 뭐 뉴욕타임스 사설을 보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지금까지 모든 음모를 다 얘기를 한 공화당의 초선 그 하원 의원이 이 마조리 그 테일러 그린 의원이거든요. 그래서 지미 고메즈 의원은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의원은 이 의원은 퇴출시켜야 된다. 너무 많은 폭력 같은 것을 뭐 조장을 하고 하는 발언들 다 남아 있으니까요. 소셜 미디어에 그렇게 한다는데 불가능하고요. 어떤 의원을 제명하려면 양원에서 한쪽만이 아니라 3분의 2의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의원은 견책하는 안은 냈거든요. 이 견책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꾸짖는 그것은 이제 반만 있으면 되니까 가능할 것 같기도 하지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양쪽에서 다 반이니 가능하겠네요. 민주당 상원도 다수당이니까. 그런데 이런 그 그린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가. 뭐 그렇지 않은 사람 보러 나치였다고 한다던가 너무 많아요.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이 주장들이 그리고 그런 주장들을 믿고 그 의원에게 투표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견책이다 하고 결론이 나면은 그린 의원 같은 경우는 거봐라. 엘리트 정치인들이 초선 정치인인 나를 사람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정치인을 이렇게 핍박을 한다 하고 자랑스러운 배지로 달고 다닐 수도 있다. 이제 여기에 공화당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지금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대표가 이번 주에 이제 그린 의원을 만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본인이 지금까지 했었던 정말 얼토당토 않은 많은 주장들에 대해서 사과할 뜻이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또 하원 지도자 자신의 보스를 만나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요. 지금은 그 하원 보스가 그린 눈치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고 이 그린 의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기 때문에 뭐 애리조나에서처럼 어딘가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도 또 그 공화당이 강하니까 그곳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을 아주 꾸짖는 그 같은 지금 투표를 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지금 바이든 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변호사, 연방 판사를 지명을 할 때 조금 과거와 다르게 하겠다. 이 트럼프 시대와는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냐면 보통 사람들의 생활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굉장히 퀄리파이드 된 사람들, 뭐 예를 들면 관선 변호사, 라든가 아니면 민권법 중심으로 해서 누군가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줬었던 법조인 같은 사람들을 연방 판사에 지명하겠다 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돈과 연관된 그 여러 가지 내용, 특히 이제 게임스탑에 대해서 하루 이틀 뭐 사흘 지나면은 조금 더 큰 그림들이 보이잖아요. 주가 팍 오르고 주식시장 큰 손들 꼼짝 못하게 코를 그냥 납작하게 해주고 했었던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전해드릴 이 내용은 뭐 많이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늘 저는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겠습니다. 인터넷이 파워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가. 그 게임스탑이라고 게임을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는 한때는 한 5천 군데 스토어가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부터 조금 슬슬 주저앉기 시작해서 뭐 S&P 500 주식이 75% 오를 때 그 게임스탑의 주식은 85%가 마이너스가 나고 하던 차에 이제 헤지 펀더들이 이제 이 게임스탑은 끝났어라고 하면서 내던집니다. 그 주식을. 비싼 상태에서 내던지고 앞으로도 계속 내려갈 거야. 그리고 나중에 싸지면 사려고 했죠. 공매도죠. 그런데 그것을 레딧이라는 이 토론방이요. 미스 USA와 비슷한 그곳에도 또 이 주가에 관한 토론방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특히 어떤 한 사람이 유튜버이기도 한데 아니야 이게 가치가 있어 이걸 사야 돼. 그리고 헤지 펀더들이 얄밉잖아. 왜 자신들이 비쌀 때 팔고 쌀 때 다시 사가지고 차익을 챙기려고 우리들 못 사게 해 하면서 거기에 막 몰아줘서 지난 일주일 동안 기본적으로는 1월 달에 초에 뭐 $20였던 것이 뭐 300 몇십 달러에 마감을 했고 오늘은 지금 좀 페이드 아웃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일이 있고 헤지 펀더들은 돈을 많이 잃어버리고 했는데 실제로 이 회사가 무슨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니고 개미 군단들이 인터넷에서 막 모여서 그렇게 그 헤지 펀더들이 얄밉고 하니까 해서 돈을 번 사람도 많아요. 특히 이것을 주도했었던 매사추세츠 보스턴에 사는 34살의 한 남성은 54,000달러 정도로 사서 뭐 몇천만 달러로 그게 올랐다고 하는데 몇 년 전에 샀어요. 물론 그분은. 그렇다고 하는데 인터넷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도 인터넷이라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이렇게 해서 의사당에도 모이고 의사당 시위도 난입이 되고 폭력으로 이어졌고 주식시장도 뭐 어떤 사람들은 고소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금융감독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런 케이스에 뭔가 질서가 무너졌다 해서 조사해야지 될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레딧이 들어갔고 토론방이 들어갔고 토론방을 주도하는 사람이 들어갔고 개미 군단이 들어갔고 돈을 하나도 받지 않고 거래를 해주는 라빈후드라는 앱이 들어갔고 많은 것이 뭉쳐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온라인이라는 인터넷 공간이잖아요. 그것이 주식시장, 재정마켓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끌어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굉장히 이 사건으로 조금 더 한번 확인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차이는 있죠. 폭력으로 간 그 의사당 사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한 것이고 이번에야 완전히 거짓 정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투자하면 일단 그 회사의 주식값이 올라가긴 하니까요. 그 덕분에 회사도 돈을 챙기고 또 뭐 라빈훗도 챙기고 개미군단도 조금 챙기고 하지만 원래의 고유 업무였었던 그 게임스탑이라는 것이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는 몇몇 사람만 돈을 챙기고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개미군단은. 그 폰지 사기 그 피라미드 그런 형태로요. 그래서 오늘 이미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이 첫 번째가 아닐 것이다. 이 게임스탑으로서 게임스탑 사람들이 돈을 모았으니까 다른 곳으로 갈아탈 수는 있죠, 사업을. 그러나 게임스탑이 지금 이 같은 비즈니스 환경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개미 군단들은 어떤 그런 그 방에서 그 온라인 방에서 정보도 주고받고 또 확 하는 뭐 의분감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뭉쳐서 또 다른 게임스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은요. 실버로 갔습니다. 실버로 가면서 게임스탑이 조금 페이드 아웃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물론 헤지 펀더들도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죠. 그 어떤 형태로도 이번에 한번 당했지만 다음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숫자가 많으니까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번 사태에서 중요한 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 스코틀랜드가 이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심각합니다. 스코틀랜드 의회도 미국처럼 양원이 있는데 그동안 계속 스코틀랜드의 그 트럼프 대통령 뭐 이름이 뭐든가요? 트럼벨이라는 리조트가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짓고 뭐 할 때 어떻게 승인을 내줬나? 그리고 그걸 캐시로 그 샀다고 하는데 그 땅이나 뭐나 이런 관계가 그동안 그럼 그 캐시가 어디서 들어온 거지? 라고 계속 의구심은 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부진했어요. 그러다가 스코틀랜드에서도 이젠 더 이상 그 도널드 J.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도 아니다 하니까 이것도 조사 안 하면은 내가 나중에 뭐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았다고 뭐 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네. 이런 분위기도 많아지고 해서 결국은 정부에서 조사하도록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문제잖아요. 그걸 어떻게 캐시를 주고 샀을까? 그리고 계속 그게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메우고 있었나? 정부에서는 뭘 얼만큼 어떻게 잘못 봐준 건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재정 상태를 스코틀랜드 정부가 조사를 하도록 지난 12개월 내내 이런 얘기가 나오다 말다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돈 세탁이 들어갔는가?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캐시로 샀는데 왜 조사를 안 했지? 그걸 캐시로 샀는데? 뭐 이런 스코틀랜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스코틀랜드의 그 문제가 미국의 대통령이었으니까 다시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재단은 그게 누구의 돈인가? 정말 캐시로 100% 샀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하지 않고요. 잠시 뒤에는 미국과 후진국가의 차이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에선 이런 일은 안 일어나죠. 알렉세이 나발니 시베리아에서 이제 독극물 비행기 안에서 푸틴이 한 것으로 거의 그렇게 믿고 있죠. 서방 세계에서는. 그러다가 독일에서 치료받고 지금 모스크바로 돌아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석방하라 시위가 너무 많은데 이번에는 그가 시베리아까지 가고 한 것을 봐서도 전국적인 조직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국에서 막 사람들이 시위를 하니까 푸틴이 예전에 무슨 모스크바의 한 중심지 이렇게만 했던 시위가 아니라 도저히 진압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5,000명을 체포를 했는데 그의 와이프까지 체포를 했는데도 그리고 그것도요 완전히 경찰이 그 험악한 발로 밟고 여러분들 경험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눈으로 보는 목격자로라도 그렇게 했지만 사람들이 오히려 한 번도 보지 않은 것을 보는 거예요. 모스크바 한 중심에 살던 사람이 아닌 교회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 얘기 들어보고는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되니까 점점 푸틴은 초조해져서 지하철 같은 것을 완전히 막고 그럼 지금이 어떤 시대예요? 이 제야 인사 그쪽의 측에서는 지지 측에서는 지하철 막았으니까 다른 쪽으로 가서 시위하라고. 그게 금방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저쪽은 오픈됐어요. 여기 닫혔는데 저쪽이 오픈됐어요. 굉장히 자유롭게 시위를 할 수 있고 시위대가 도저히 어떻게 푸틴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돼서 푸틴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클 플린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국가안보보좌관이 그런 얘기를 했죠. 계엄령을 선포를 하라고. 계엄령이 이런 겁니다. 미얀마에서 주말에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옛 버마에서 11월 달에 미국과 똑같이 선거를 치렀어요. 부정선거라는 증거가 없는데 선거위원회에서도 대규모 부정선거가 미국이랑 똑같아요.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도 군부가 그 이유를 이제 앞에 내세워서 민간 정부를 아웅산 수치는 지금 무슨 자문 이렇고 대통령은 따로 있잖아요. 새벽 4시에 집에 가서 총을 들이대고는 또 가택연금 되겠죠. 그렇게 하고는 사람들에게 몇 시간 동안이나 전화도 안 되고 다 깜깜하게 해놓고는 그리고는 비상사태를 계엄령을 선포해 본 겁니다.
군이 1년 동안 우리 미얀마를 통치한다. 법원까지. 언론사에 들어가서 시청에 들어가서 군이 보는 앞에서 다 전기 끊게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이 그게 계엄령인 거예요. 군이 주대하는 쿠데타인 겁니다. 새벽 4시에 그런 형태로. 왜 그럼 어제 했느냐? 새로운 의회가 소집하기 하루 전날이거든요. 왜냐하면 선거에서 큰 표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계엄령이라는 것은 헌법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법원을 무시하고 군인이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미얀마의 그 재정센터 그 도시에 가면은 군인들이 막 다니고 있고 국가고문이군요. 한국말로 표현을 하자면 아웅산 수치가 군사 정부가 2015년도에 그 자유선거를 허용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가택연금에서 수십 년 동안 갇혀 있다가 풀려났는데 아웅산 수치는 다시 지금 그 갇히게 생겼고요. 지금 그 상태입니다.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비난하고 있고 유엔도 호주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전해드려야지 되는데 네,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를 혼자만 부른 게 아니라 레이디 가가와 영국의 그 에이미 와인하우스와 많이 불렀던 토니 베넷이 2016년부터 알츠하이머라는 것을 오늘 와이프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이 남편은 평생을 아주 나는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하는 일들을 하고 사는 것이 하면서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그 팬들에게 절대로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는 숨겨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토니 베넷이 부부가 처음에 알츠하이머를 알게 된 게요. 금방 공연하고 와서 같이 공연한 가수의 이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인식에만 조금 문제가 있고요. 기분이 좋아서 본인이 인식을 하려고 하지 않는데 의사는 알츠하이머라고 하고요. 일단 후원해 주시는 분부터 불러드리고요. 그런데 의사가 얘기하기를 토니 베넷의 케이스에는 인식하는 기능에만 장애가 있고 다른 거에는 또 뇌에 탄성이 있어서 괜찮대요. 생활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레이디 가가와 새로운 공연도 또 기획했다고 하거든요. 강혜신이었습니다.